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방 단계에서 소방학개론과 소방 관계법규를 수업하고 있는 이근상 교수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2024년 1월 13일에 시험을 친 소방 간부 후보생 소방학개론 문제풀이를 좀 해드리려고 이 촬영을 좀 진행을 합니다. 좀 관심 있으신 분이나 또는 뭐 소방사 시험을 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보시면 좋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내용 자체가 소방학개론에서 소방사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고, 그 다음에 크게 색다른 얘기가 없기 때문에요. 총평을 하자면요, 2023년에 쳤던 작년에 비해서는요, 문제가 굉장히 뭐 쉬워졌다보다는 정상적으로 나왔다 봅니다. 문제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문제 자체는 좋습니다. 좋은데 작년 2023년에 쳤던 시험이 돌출 형태의 문제 유형이 나와가지고요, 조금 곤혹스러웠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제가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은 기존에 있는 문제 유형을 한번 확 바꿔보자 이런 뜻이었고요. 아무래도 간부 후보생을 준비하셨던 친구들은 굉장히 화재 안전 기준이라든지 아주 뭐 지역적인 것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라 보여지는데요. 조금 허무하죠. 사실은 이제 본질로 다시 돌아간 거니까 저는 문제는 잘 냈다고 봅니다. 이제 시험 문제라는 것이 꼭 어렵고 특이한 것만 낸다고 해서 이게 좋은 시험 문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거든요. 본질적으로 물어봐야 될 것을 얼마나 잘 표현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들을요 우리는 1분 안에, 즉 뭐 1분이라면 안 됩니다. 원래는 주어진 시간이 25분이지만 25문제 어쨌든 마킹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약간의 시간이 더욱더 좀 뭐 줄여야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소방학개론은 아무리 길어도 50초 이내는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은 저는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사설이 조금 길었나요? 예, 어쨌든 여러분들 정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한 1번부터 조금씩 풀이를 해 가겠습니다. 가능한 한 설명을 말로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렇게 제가 지금 탭을 이용해서 이제 펜으로 쓸 때가 있을 겁니다. 글씨 자체가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이게 판서하고 제가 펜글씨하고 좀 차이가 나가지고요. 판서는 그나마 조금 나은데요. 이게 글씨 자체를 그렇게 잘 안 쓰는 편은 아니라가지고요. 예, 사설이 길었습니다. 자, 시작하죠. 자, 기계포 소화약제. 뭐, 기계포는 의미 없어요. 우리는 지금 기계포, 공기포 같은 말로 쓰고요. 문제는 지금 물어본 것은 여기 있는 담백포를 물어봤다는 얘기죠. 예, 담백포의 특징을 물어보면은 가장 이제 포막이 두껍다. 포막이 두꺼운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껍다. 포막이 두껍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외부의 열이라든지 화염에 의해서 좀 더 견딜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내화성, 내열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포막이 두껍다 보니까 그 말 자체에서는 내부에 들어있는 공기량이 적다? 이것도 같은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공기량이 적다는 것이 그래서 기억에 나와 있는 유동성이라는 거하고 연관이 되죠. 유동성은 이제 공기량이 많으면은 이제 외부의 바람이라든지 우리가 쏘는 발포력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쭉쭉 퍼져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나쁘다 이 정도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나쁘다 좋다의 개념이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서 표현을 좋다 나쁘다 썼으니까 내열성은 아무래도 훨씬 더 포막이 두꺼워서 얘네들은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유류를 오염시킨다 이런 표현 자체는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통 유염성이라고 그럽니다. 유염성하고 반대되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 내유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염성이라는 것은 기름하고 조금 섞일 가능성이 높다. 자, 이런 유류를 오염시키는 성질 때문에 얘네들은 표면 하주입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표면 하주입 방식은 탱크 아래쪽에서 넣어서 위로 부상을 시키는 그런 형태인데 이런 형태는 이제 유류하고 이제 잘 견뎌야 되기 때문에 유류를 오염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죠. 수성막포하고 불화담백포. 자, 유면 봉쇄성이 좋다. 이게 봉쇄성이란 말 때문에 또 뭐 혼돈하는 친구도 있는데 유면을 잘 덮을 수 있다. 유면을 덮고 포가 오래 더 남아있으면은 얘네들은 질식 효과가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유명 봉쇄성도 좋아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번에는 2번으로 넘어가죠. 좀 지우고 넘어갈게요. 좀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혼자서 이렇게 풀어본 게 있네요. 예. 자, 이번은요, 뭐, 간단한 내용이죠.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우리가 뭐, 위험물에서는 항상 지정수는 반드시 외우니까 종류와 지정수는 외워야 되죠. 자연, 삼류입니다.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이고, 지정수량에 달하는 것은 황리는 우리가 20kg입니다. 저는 암기법으로 확 20기가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칼륨, 나트륨, 알킬, 리튬, 알킬, 알루미늄, 요 네 가지는 모두 다 10kg입니다. 별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겠네요. 자, 하 문제로 분류가 되겠죠? 이 정도면은, 예, 넘어갑니다. 자, 3번 문제 가겠습니다. 약간의 논란 또는 아이들의 질문들이 좀 더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뭐 질문할 거리도 아니에요. 이게 원래 목조 건축물 같은 경우에 화재에서 특징에서는 일단은 목조 자체에, 목조 또는 목재에 발화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문제를 만든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보니까 내용을 봅시다. 뭐, 연계색이 백색에서 흑색으로 변하며 이렇게 돼 있죠. 역시나 백색이라는 것은 우리는 초기 또는 발화기의 실내에서 발생하는 연기 색깔입니다. 주로 이제 열분해가 되었던 물질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이제 뭐 가연성 가스도 나오겠고 그리고 대부분은 수증기가 또 많이 나오죠. 자, 그다음에 흑색으로 변한다. 이걸 우리는 주로 뭐라고 하면 성장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결국 백색에서 흑색으로 변했으니까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 묻는 것은 여기에는 성장기를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계구부가 파괴가 되어 공기가 공급되면서 급격한 연수가 일어서 계급으로 분출하게 된다. 뭐 전체적인 내용은 전부 다 뭘 물어보고 있어요? 예, 여기에 있는 성장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성장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성장기에 해당하는 걸 찾으시면 되겠죠? 예, 근데 막말로 이렇게 성장기 탁 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고 조금 숨겨놨습니다. 1번 화재의 원인에서 무염착화. 보통 이게 화재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은 점화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점화원. 제일 최초의 점화원이 주어지면은 결국에는 열을 받겠죠. 열을 받으면은 이 열에 의해서 열을 흡수하는 과정 자체를 무염착화라고 그래요. 무염착화는 화염이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화염 없이 열분해가 계속 일어나서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킨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스 발생. 그럼 결국 우리는 이것을 자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것을 우리는 보통 훈소 과정이다. 이런 표정을 씁니다. 보통 훈소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이 산소가 부족해서 뭐 이런 얘기부터 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훈소라는 과정 자체가 폭넓게 보면은요, 불꽃 연소가 생기지 이전 과정을 전부 다 훈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염착화에서 발염착화가 됐습니다. 발염착화가 됐다는 것은 이제 불이 이제 붙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훈소 과정, 자결연소에서 여기 있는 놈이 자결연소에서 그 다음에 불꽃이 생겼다, 발생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 다음에 3번에는 발염착화에서 이제 발화가 되었다. 이게 발화라는 표현이죠. 불이 붙었다는 표현보다는요. 이게는 화재가 시작이 되었다. 이 표현으로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연소하고 화재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발화부터 시작해서 이제 발화기 들어갑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발화에서 최성기니까 그 사이에 단계가 있죠. 뭐가 있어요? 성장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장기가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있는 4번에 있는 내용 자체가 뭘 포함하고 있죠? 예, 성장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문제는 요걸 물어보기 때문에 정답이 4번이 됩니다. 그러면 4번, 5번에 있는 내용은 뭐냐? 예, 최성기에서 연소 낙하. 최성기 이후에는 우리가 연소 낙하가 뭐냐 하면 연소된 것이 낙하라는 떨어진다는 말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연소가 점점 줄어든다. 이런 의미로서 이것을 우리는 감쇄기 또는 감퇴기 또는 쇠퇴기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가죠. 자, 4번은 역시나 이제 연소에서 폭발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폭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역시 가스 폭발하고 분진 폭발 두 가지인데 여기에는 분진 폭발을 물어봤습니다. 요즘 추세라는 게 그렇죠. 하나 영향을 주는데 무엇이 영향을 준다. 이것만 얘기하지 않고요. 요즘에는 무엇이 어떠해서 어떤 역할을 이런 것까지 다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원리라든지 원인부터 과정까지 결론까지 이렇게 가는 얘기들이 많죠. 자, 요즘 뭐 그만큼 소방학교이 많이 발전했다는 뜻이고요. 자, 일단은 분진의 발열량이라는 것은 어떨수록 클수록 폭발하기 쉬운 게 맞습니다. 열을 많이 발생시키면은 그 옆에 있는 놈 다른 놈에게 계속해서 열을 제공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문제는 여기 있는 것도 있죠. 휘발 성분이요. 어떤 놈은 휘발 성분이 있고 어떤 놈은 휘발 성분이 없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밀가루라든지 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휘발 성분보다는 기본적인 분진 자체가 분해, 증발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휘발 성분은 보통 우리가 뭘 말하면은 석탄 같은 경우들을 주로 많이 얘기를 해요. 석탄 같은 경우에 가루가 됐을 때 내부에 휘발 성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휘발 성분이 많으면은 폭발하기 쉽죠. 예, 그래서 많은 얘기고요. 자, 두 번째 있는 입자의 크기가, 그렇죠. 입자의 크기라는 게 크기라고 표현하죠. 입자의 크기라는 것은 결국 뭘 말하냐면요. 알갱이 하나하나의 크기를 말한다. 분진 자체의 크기를 말해요. 그래서 결국 이 분진 자체의 크기가 작고, 대신 여기는 밀도요. 밀도가 크다는 것은 무겁다는 얘기죠. 밀도가 크다는 것은 부유성이 어떻게 된다? 부유성이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부유성이 크다는 것은 둥둥 떠다니면서 산소랑 잘 만나라 그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클수록이 아니라 밀도가 작을수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밀도가 작을수록 공기하고 접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또한 여기 있는 크기하고 반대적인 어떤 느낌이에요. 표면적이라는 것은 일정한 아이들 자체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전체 겉면적인데 이걸 다 쪼갰을 때 하나하나가 되면 이들의 면적을 다 더한 걸 말하기 때문에 표면적이 크다는 말과 여기에는 크기가 작다는 말이 결국은 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건 맞는데 역시나 틀린 것은 어느 부분이 틀렸다고요? 틀린 것은 여기 있는 요 놈이 틀렸죠? 여기 있는 밀도가 클수록 요게 틀렸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니까 이제 열분해가 용이할수록, 그쵸? 열분해가 돼야지 가스를 발생시키니까 기체 반응 속도가 빠를수록 이렇게 열분해가 되어서 발생하는 가스, 기체가 결국은 뭐랑 산소랑 반응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결국 기체의 반응 속도가 더욱더 빠를수록이 맞습니다. 폭발이 쉽다고 되어 있고요. 자, 역시나 우리가 요즘 뭐 물론 이제 소방학교는 공부하시면 많이 보고 계셨겠지만은 한 번 더 알아두죠. 여기 있는 내용. 자, 단서 조항을 줍니다.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금속 분진인 경우. 자, 이런 식으로 단서를 주면 일반적인 성질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 아이만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는 이걸 무엇으로 주로 공부를 하게 되냐면요. 반응성이 큰 금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통 반응성이 큰 금속들은 나트륨, 칼륨도 있지만은 그것도 물론 여기 넣어도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이 흔하게 금속 분진 폭발이 많이 일어난 것으로 보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분진 속에 수분의 함유량이 증가하면은, 자, 보통 일반적인 수분 함유량이 증가하면은 얘네들은 반응성이 더욱더 작아집니다. 왜냐면은 이 수분이 열을 흡수해서 이제 기체로 열을 흡수해서 빼나가기 때문에 이 분진 자체가 흡수해야 될 열을 줄이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지금 같은 여기는 알루미늄, 마그네슘, 금속 분진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이 수분을 만나게 되면 무슨 기체가 발생하면 수소 기체가 발생해요. 수소가 발생하게 되면 이 수소가 또 가연성 가스예요. 그래서 폭발성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도 이런 용어도 우리가 많이 다뤘거든요. 평균 입경이 동일한 분진인 경우 이런 말을 씁니다. 보통 이런 말들은 지금 나와 있는 이 전체적인 4번 문제는 좀 말하기 좀 그러나, 예. 소방 전술이라서 중앙소방학교에서 나와져 있는 이제, 소방사들의 어떤 신입교육에 쓴 교재, 거기에서 주로 나오는 용어들을 대부분 다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출제하시는 분이 그쪽에 조금 관심이 있거나 그쪽에 좀 관련된 분이 아닐까 약간 추정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평균 입경이 동일한 분진이라는 경우는 평균적인 크기, 그러니까 입경은 결국 무슨 말이야? 똑같으면 크기,
뭐 부피, 뭐 안 그러면은 입자의 직경 이런 말도 씁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분진의 형상에 따라서 달라진다. 맞거든요. 근데 이 형상을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형상 자체가 주로 우리는 구형이 있고요. 구상보다는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온 침상형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보다는 오히려 평편하게 되어 있는 평편상, 이것들이 오히려 폭발성이 더욱더 커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 정답이 아까 했던 2번이 답이 되어야 됩니다. 자, 5번을 가지고 간단한 문제네요. 5번 문제 간단한 문제가 되어 있고요. 예, 고체 가열물 중에서 연수 중에서 고체 가열물은 단서 줬으니까 고체 가열물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 증발연소, 분해연소, 그리고 표면연소가 특이하게 나와져 있죠. 예, 그래서 여기에는 목재, 종이, 석탄 조심하시고요. 석탄하고 뭐는 같지 않다. 목탄하고는 같지 않다. 목탄 같은 경우에는 뭐란다? 표면연소를 합니다. 표면연소라고 나머지 합성수지. 일반적으로 고체가열은 대부분 다 뭐라고요? 예, 분해연소랍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파라핀, 유황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주로가 아니고 얘네들은 증발연소라죠. 증발연소 중에서 파라핀 같은 경우, 증발연소 중에서도 파라핀 같은 경우는 고체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상태 변화를 가지면서 연소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또 소요시키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시간 소요시키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시간 소요라는 것은 뭐 어렵고 쉽고를 따라서, 뭐 물론 연소 반응식이나 이런 문제에서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왜 어려운 편에 속하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어진 문제가 0도시 1기압이라는 조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페인이라고 이렇게 분자식을 내주고요. 완전 연소 조성식을 내줬는데, 안에서 물어보는 것을 5가지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5가지를 하나하나 전부 다 따져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조금 더 어려운 문제라기보다 시간 소요가 많은 문제다. 물론 문제도 5번 선지 같은 거 틀렸지만은 조금 더 재밌게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여기에서는 또 쓴 용어들이 몰이라는 개념을 이제 써들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그람이라고 하는 게 나왔다고 그러면은 몰을 이용해서 그람을 어떻게든 찾아봐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하나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1몰의 질량은 그들의 분자량에다 그람을 붙인 것과 같다. 이것을 공식화시킨 것이 우리는 분자량 분의 질량, 즉 몰이라는 것은 분자량분의 질량이라는 개념을 꼭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걸 활용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프로페인의 연소 반응식이 필요해요. 프로페인의 연소 반응식은 이렇게 적어보죠. C3 적어야죠. C3H8이라는 거고 더하기 연소 반응식 꾸미는 방법은 여기서는 조금 하기가 좀 그래요. 5O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CO2가 되고요. 그 다음에 4H2O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은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게 얘들이 가지고 있는 몰 수의 개수의 비가 1대 5대 3대 4라는 거. 주어진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물도 물어보고요, 산소도 물어보고요, 이산화탄소도 물어보고요, 다 공기도 물어보고요, 질소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 다양하게 물어보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아이들을 적용을 시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무엇을 물어보냐면요. 프로페인이 얼마요? 예, 1몰일 때, 프로페인이 1몰을 반응을 시켰을 때, 완전 연소하면 물이 얼마나 생성되느냐. 근데 그람으로 물어봤죠. 우리가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개수의 비라는 것이 1대 4잖아요. 1대 4이기 때문에 얘가 1몰을 사용했으면 얘는 4몰이 발생할 거다. 여기까지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물이 이런 몰처럼 보이네요. 물이 4몰이 있을 때 그때 질량이 얼마인지를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제 몰은 4몰은
물의 분자량을 찾아야 돼요. 지금처럼 우리가 물의 분자량을 찾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원칙적으로는 원자량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안 내줬죠? 예, 아마 의도가 된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알아라.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약이라는 말 다 써버렸어요. 약을 쓰게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분자량이나 원자량이 조금 차이 있는 것은 무시하겠다. 이런 의미를 또 가집니다. 그래서 원래 수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원자량이 1, 산소가 16, 그 다음에 탄소가 12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4몰은 물은 분자량이 18이고요. 다 더하면 H2오니까 X 질량을 찾으면은 X는 얼마가 나오냐면은 72g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은 맞는 얘기가 되고요. 자, 나머지는 조금 더 지워서 가겠습니다. 자, 보기가 좀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 있는 식은 냅둬야 되겠죠? 예, 분자식의 연소 반응식에서 개수의 비가 빨간색으로 된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프로페인이 이번에는 얼마요? 예, 프로페인이 0.5몰을 사용했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찾는 것은 산소인데 1대 5잖아요. 그러면 산소는 당연히 1대 5가 되려면 얼마요? 2.5몰이 되겠죠. 이런 비례식은 하실 수 있겠죠. 2.5몰이 됩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자, 3번부터 한번 또 갈까요? 이번에는 3번에는 프로페인이 44g을 썼대네요. 예, 44g을 쓰면 그러니까 몇 몰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몰수를 찾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g이 나오면 무조건 몰수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프로페인이 44g인데 프로페인의 분자식이 나와져 있으니까 탄소가 12짜리가 3개 있으니까 36이고요. 36이고요. 수소가 1짜리가 8개 있으니까 8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얼마가 돼요? 44가 되기 때문에 프로페인을 1몰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을 프로페인 44g이 완전 연소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물어봤는데 이산화탄소는 개수의 비가 1대 3이죠. 몰수의 비가 1대 3이니까 이산화탄소는 3몰이 발생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뭘 써야 되겠어요?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찾아야 됩니다. 왜? 묻는 문제가 질량이니까. 그럼 이산화탄소의 분자량도 찾아야 됩니다. 44입니다. 탄소 12짜리와 산소 16짜리가 두 개 있으니까 32. 두 개 더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얘네들이 지금 이제 X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찾는 것은 결국 X라는 것은 3몰에다가 44를 곱해서 얼마요? 얼마? 132g이 맞게 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돼 있고요. 자, 이번에도 4번도 가보겠습니다. 이런 형태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제공이 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는 뭐다? 여기는 1대 5대 3대 4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는 4번에는 프로페인이 얼마요? 이번에는 4번에서는 선제 4번에서는 1몰이 연소하는데 그러면은 이제는 공기를 물어봤어요. 공기를 찾으려면 일단 산소가 얼마가 나왔다? 예, 산소가 5몰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공기보다 산소는 비례식을 써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5몰에다가 21분의 100을 곱하는 거죠. 왜? 21은 산소에 비해서 얘네들은 21분의 100배 더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21분의 500이 되는 거고요.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뭐 얘네들이 한 23.80 정도가 될 거예요. 여러분 계산기로 해보셔도 되고, 제가 지금 뭐 계산을 해줄 일은 아니긴 한데, 2가 될 거고요. 42가 될 거고요. 8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이 될 거고요. 6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70이 되니까 0.8 정도가 될 거예요. 7 얼마 이렇게 되면 반올리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자, 이번에 조금 더 색다르다고 얘기한 것들도 뭐 이건데요. 색다르다기보다도 이런 질문들이 잘 안 나왔으니까 뭐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원리를 알면은 뭐 특별하진 않습니다. 이번엔 프로페인이 0.5몰을 사용했대요. 0.5몰. 완전 연소도 필요한데 공기 중에 이번에는 질소의 양을 물어봤습니다. 질소의 양. 질소를 갑자기 왜 물어보나? 예, 아까 질소는 79%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산소는 지금 현재 결국 산소가 2.5몰 있다는 것을 우리가 1대 5로서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질소 같은 경우는 산소보다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질소가 산소보다 많은데 얼마나 많느냐?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산소의 몰수에다가 곱하기 21분의 100을 했었잖아요. 공기 구하기 위해서. 왜? 산소가 21%, 공기는
100%니까. 그런데 질소를 물어보면은 질소가 79%라시면 돼요. 이걸 비례식으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비례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산소가 21% 있을 때 산소는 2.5몰이 있습니다. 근데 질소는 79%가 있을 때는요, 질소는 몇 몰이 있을 겁니까? X. 이렇게 하셔도 결국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하면 동일한 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제가 간단하게 줄여서 나타낸 것 뿐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뭐 따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계산을 하게 되면은 결국 2분의, 여기는 2점은 2분의 25니까 42분의 5 곱하기 790하면 아마 395 정도가 될 거예요. 뭐 나누기를 또 다시 해봐야 되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뭐 다 해보셔도 여기에는 아마 9부터 시작을 하지 않을까요? 2, 9, 18, 4, 9, 36, 37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5가 되면 아마 이게 94점 정도가 나올 거예요. 9.4 알겠죠? 예,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이라는 거. 알겠죠? 그나마 이게 왜 어쩔 수 없냐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하나 전부 다 빨리 확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문제의 본질은 뭔지 아세요? 이 문제의 본질은 연소 반응식에서 가지고 있는 개수의 의미를 알고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개수 1대 5대 3대 4를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어렵다기보다도 시간이 좀 더 걸리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